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 두 번째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성근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과목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봐보시면은 두 번째 과목에 SQL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NCS 과목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혹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NCS라고 검색을 넣으시고 보면은 사이트가 떠요. 국가기관에서 만든 이제 그 사이트가 뜨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정보기술 개발에 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 영역 과목들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SQL 활용이 그쪽에 그 과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같이 하시다가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 인터넷에 접속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그 관련된 책자나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봐보면 언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다루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의 이제 언어 종류들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바로 뭐냐면 DDL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DDL에 들어가기 전에 DB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데 여러 그 앱이나 이런데 들어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쇼핑몰에 가지고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등록하시잖아요. 이름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도 이름 등록을 하고 그런 모든 자료들이 어디에다 적재가 되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이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할 때 막 로그인 안 된다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비밀번호를 잊어먹어가지고 이제 잊어먹어가지고 했었을 때쯤에 비밀번호를 잘못 넣었을 텐데 그 잘못된 그 비밀번호하고 대체 어떤 거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지 혹은 로그인이 되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여러분들의 그 비밀번호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도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 DB를 돌려주는 이제 운영하기 전엔 또 서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서버의 이제 제품군들이 뭐냐면 뭐 MySQL이나 그다음에 오라클, 특히 이제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얘네들이 작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봤을 때 그 운용을 하는 언어 중에 이제 종류 중에 하나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DD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데이터 담는 그릇을 만드는 언어들 이게 이제 어느 그 정의하는 언어 이게 이제 DD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죠.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앞에서 말하는 그 이제 그 대상들,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되면은 정의해주고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얘기할 때 변수를 쓰려면 변수를 선언하거나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했었는데 그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나 아니면은 그 자료를 저장하는 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들려고 하면 누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냐면 바로 이 DDL이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그 제거하기 위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요 밑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create 이제 이건 생성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alter 같은 경우 이제 변경에 대한 거고 drop 같은 경우 어떻게는 삭제하는 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을 만들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할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DDL하고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기 봐보시면은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 좀 그 브런치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명령 코드들이 이제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거 좀 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자료가 저장돼 쓰는 기초 데이터인데 로우 데이터인데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컬럼이라 불러가지고 필드들이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의 특징을 잡아주게 돼 있는데 그 특징을 어떤 식으로 잡냐면은 그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고 치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보면 우리가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을 하려고 할 때 그 학생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근데 그 이름이 똑같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그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각 개인을 나눠주는 거는 하나가 있죠. 어떤 거면 뭐 주민번호가 될 수도 있겠고 그 학생의
아니면은 이제 학번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 이제 그런 그 넘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공유가 되지 않죠. 똑같은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네들이 이제 그 섞이지 않게 해주는 그 번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그 중요 정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프라이머리 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 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런 중요한 키들은 어떤 걸 이제 허용을 하지 않냐면은 바로 이 낱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을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유니크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그 기본 키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foreign 키라고 불러가지고 외래 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참조하는 대상을 테이블 이름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참조 무결성 위배 상황 발생 시 처리 방법으로 옵션을 지정해 준다 했었는데 그 테이블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 이제 봐보면은 표가 하나짜리였었던 걸 그냥 땡겨다 쓰고 이랬었으면 우리는 이제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그 기본 키가 중요해요. 근데 테이블이 2개 이상 나오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그 테이블끼리 서로 연결 작업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래키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밑에 특히 저 밑에 보시면은 유니크란 게 나오죠. 테이블 내에서 열은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옆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그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낱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그 테이블 내에서 그 열 값이 어떻게 되면 빈칸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뭐 비고라든지 그다음에 각 개인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낱널 설정을 이제 하진 않죠. 그래서 그 널 값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빈 공간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데이터 안 들어간 거. 근데 이제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봐왔을 때 여기 그 보시는 그 구성하는 이제 과정에 대한 거죠. 제 첫 번째는 주문 테이블이 나왔었어요. 자,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거면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로직이거든요.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기능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 이거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거,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거. 이 데이터에 대한 설계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계 이 두 개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어떤 저장만 해주고 그걸 꺼내보는 정도라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다양한 기능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 로직 부분이 점점점 이제 그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이 로직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루게 될 때 또 이제 만약에 속도를 요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이 DB에 대한 설계를 할 때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은 은행이라든지 혹은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우리가 발권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비행기 쪽 있죠. 우리 그 항공사 쪽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보면은 그 영화 극장들을 봐 보면은 실시간 앱으로 다 예약 결제 다 해버리죠. 이런 형태. 그다음에 그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공유 자동차라든지 그런 서비스들 같은 봐 보면은 실시간으로 이게 조금의 어떤 그 오차가 없이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처리 부분도 중요하고 DB에 대한 설계도 중요하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요구사항 확인 혹은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고객이 어떤 만들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난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젝트 비용을 줄 테니까 이걸 해주세요 하면서 그 고객이 원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려 할 때 나오는 테이블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테이블. 근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테이블을 가기도 전에도 수많은 설계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형태의 표가 나온 게 된 것이고 그걸 이제 슬슬 이제 그 DB에 있는 테이블화 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컬럼이란 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로우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로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요 핵은 한 사람의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한 건의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하나의 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두 사람에 대한 고객 번호가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이제 이 두 개의 레코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열이 있죠, 그죠? 주문 번호, 고객 번호, 주문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는 열이라고 불러요. 혹은 컬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열하고 행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있는 게 이제 표죠. 테이블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테이블의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MS 오피스, 엑셀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거기서 맨날 보는 게 뭐죠? 우리는 표를 다루죠. 근데 그 표에 있는 담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거에는 얘들이 이제 다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테이블에 대한 이제 구조를 쭉 한번 봐보고 어떤 애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키로 잡을지에 대한 것도 봐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제 넓값 넣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살펴본 이후에 우리는 뭘 만들게 되냐면은 이걸 만들게 돼 있어요. SQL 구문을 이제 작성하려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SQL 구문을 작성을 해가는 과정이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봐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래요. 테이블 생성 SQL문이라고 돼 있죠. 이 지금 밑에 보면은 위치가 있습니다. 코드의 넘버링이 좌측에 보면은 이제 그 쭉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행번호, 코드의 행줄, 행번호 이렇게 부르는데 봐보시면은 제 첫 번째는 create table, 주문 테이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어떤 거냐면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주문 번호인데 variable 캐릭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16돼 있고 그다음에 not null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래 이제 봐보면은 제 첫 번째 나오는 애들은 이 지금 컬럼에 대한 이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들어가는 베리애블 캐릭터라든지 데시말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이 데이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거 이제 사이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 이제 보면은 한 보통 한 3자, 4자, 뭐 길면 한 10자, 아무리 길어도 10자 이내는 들어가잖아요. 보통 사람의 이름들이.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글자가 들어갈 상황도 대비를 해놓긴 해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못 받아 넣으면은 그 이제 그 개인의 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너비를 확보하긴 하는데 네, 그 이상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정돈을 하죠. 자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문자 자료가 들어갈지 숫자 자료가 들어갈지 날짜 자료가 들어갈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설계를 해 놓죠. 코드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쳐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설계도에 따라서 기본을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입력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저기 이제 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5번부터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뭐 제약 조건이 없고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 9번부터 10번까지는 난널이고 이런 의미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놓고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밑에 보면은 이런 그 기록들을 남겨놓고 이런 작업들을 왜 하냐 그러면요. 오류에 대한 역추적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 이거에 대한 책임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복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출발 지점이 어디였는지 역추적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기록물들을 남겨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테이블 생성 SQL 구문을 보면은 create 테이블, 신규 테이블, as select 별표 from 기존 테이블 이렇게 했었는데 끊어서 봐보는 우선은 여기서 지금 중요시 봐야 될 건 그런 거로 봐요. create 테이블 다시 말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그 create 테이블이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컬럼명을 수정하자 할 경우 넣는 SQL 코드에서 밑에 이게 나왔었는데 어떤 얘기는 alter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 대해서 뭔가 수정하려는 거예요. 일종의 업데이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이나 DB를 다룰 때는 alter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alter 테이블, 주문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hange 배송 도시 코드 int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송 도시를 배송 도시 코드로 변경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라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주문 테이블 안에 그 컬럼들이 있는데 그 컬럼 중에 제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변경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SQL문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DML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작에 대한 언어 이렇게 썼는데
아까 했을 때 DDL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정의를 내리고 큰 이제 그 그릇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자료가 저장될 수 있는 테이블도 만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DML이라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DML 같은 경우 이제 manipulation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조작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insert, select, update, delete 데이터의 생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조회, 그리고 데이터의 변경,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삭제해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그 데이터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insert예요, insert. 그 다음에 넣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select는 체크한다는 뜻이죠. 체크해서 보겠다는 뜻인 거고, 업데이트는 뭐냐면 내용을 변경한다는 뜻인 거고, 델리트는 우리가 보통 키보드에서 보는 것처럼 DL이라는 키 있죠. 그것처럼 어떻게든 얘는 이제 삭제시켜 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이제 그 코드가 SQL 문장이 뭐냐면 insert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봐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됐던 CRUD 그 기본적인 흐름은 좀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다음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조회에 대한 거에 나오는데, 조회란 건요 저장된 애들을 이제 꺼내서 보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조회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SQL 문으로는 이제 DML들이 많이 쓰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정하는 거에 대한 CCJ 구문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렇게 했었죠. 업데이트 테이블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렇게 했었죠. 이거 마치 우리가 앞에 봤던 얼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언어적인 그 성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 셋하고 컬럼 1에 그 밸류 1, 그다음에 컬럼 2는 밸류 2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도 이제 수정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다가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delete 명령을 주죠. 그래서 레코드 삭제할 때는 밑에 어떻게 주냐면 delete from table 이렇게 있죠. 저 테이블이란 거는 그 지금 이제 그 표의 이름 테이블 명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다가 이제 delete from table 하면은 얘를 지우겠다, 이 테이블을 지우겠다는 뜻인 거고, where절은 어떻게 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서는 어떻게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겠다, 레코드를 지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이블 자체를 날려버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는 그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지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걔네들만 지워라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봐보시면 이제 DCL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이외에 오브젝트를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 DCL을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접근 통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한 거래 보장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죠.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짤 때 소프트웨어하고 DB하고 연동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진행을 할 때 오류 부분이 생기면 트랜잭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커밋, 그다음에 롤백,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커밋과 롤백이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실행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래요. 보면은 그 쇼핑몰 이런 데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물건 사려고 하다가 만약 결제 상황이 실패했다 그러면 돈이 쭉 빠져나가고 갑자기 그렇게 거래도 날아가고 그렇게 되진 않죠. 어떻게 됐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를 하셨을 때 이게 잘못된 결제했을 때 어떻게 돼요? 결제 취소를 해버리죠. 가지고 영수증 하나 더 받고 막 그렇게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방금 했었던 작업을 확정시켜버린 게 커밋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트랜잭션 확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확정을 해놓는 게 커밋인데, 이 롤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진행되다가 어떤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롤백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그란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 유저, 그러니까 이제 그 루트라고 불러가지고 그 DB를 관리해주는 최고 관리자가 있어요. 근데 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데, 혹은 이제 그 관리를 했던 분이 중간 관리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이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란트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이제 회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리보크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한을 주고 도로 이제 권한을 회수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DCL에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DB 작업을 할 때도
DB 연동 작업을 만약에 웹에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봐보시면은 여러 이제 그 DCL의 이제 언어에서 다루는 것들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어떤 건 이제 크리에이터 유저를 만드는 거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드롭 유저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이블 삭제 권한 가지고 드롭 애니 테이블 돼 있고, 크리에이트 세션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종류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위에서 보시는 시스템 권한에 대한 거고, 밑에서 이제 객체 권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alter, insert, delete, select, update, execute 해가지고 지금 이제 쭉 앞에서 봤었던 이제 데이터 조작들에 대한 그 명령어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앞에서 좀 더 이제 좀 깊이 좀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랜잭션은 아까도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일 처리 단위거든요. 하나의 단위는 전부 다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특정 작업이 DB를 저장된 걸 끌어올린다라든지 DB에 있는 것을 다시 저장을 우리가 한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뭘 하게 되는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작동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트랜잭션은 논리적 연산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로직을 설계를 하고 얘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트랜잭션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이 동작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조작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쓰거나 이제 그 지우거나 할 때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얘에 대한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트랜잭션은 거래다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이 그 거래 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 단위다마다 어떻게는 DB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거면은 이제 그 이제 회계에서 이제 뭐 자산 부채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이제 트랜잭션 단위 하나마다 어떻게는 거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돈이 빠져나갔거나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은 특별하고도 엄격한 거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다. 하나의 트랜잭션은 하나의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봐보시면은 앞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create user 해가지고 그 이제 봐보시면은 identified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봐보시면은 쭉 우리가 이제 DCL의 그 명령어들 리스트들이 쭉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이제 권한에 대한 것들 나와 있고, 그 그란트에서 이제 권한에 대한 것들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데이터 사전에 대한 겁니다. 데이터 사전이란 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뭐 기록하고 쓴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얘는 일기 전용으로 돼 있다고 했었죠. 일기 전용으로 읽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 조회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죠. 자, 이제 밑에 봐보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사용자 정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그다음 권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객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뭐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이 그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이 사용자들이 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알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데이터 사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열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데이터 사전이라는 것을 열람의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자, 인덱스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대한 조회 속도를 높여준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그 테이블인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봐보시면 여기에서 애들이 이제 뽑아오죠. 뽑아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번호, 그것도 일련 번호로 돼 있죠. 일련 번호인데 자, 인덱스에는 사람 이름이 있고요.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는데 여기 봐보시면 번호들이 쭉 있어요. 번호들이 쭉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그 번호들은 어디로 가요? 이 출생지나 주소로 연결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인덱스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에 생성하고 삭제하고 들어가는 거고,
인덱스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코드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 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뷰는 이제 뭐냐면 논리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사용자에게 어떻게 되는 테이블 이제 봤을 땐 다 동일해 보이긴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테이블이고 저도 테이블로 보이긴 하지만은 뷰란 건 어떻게 하면은 A 테이블하고 B 테이블이 있는데 걔들을 합해 놓은 것 같은 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게 이제 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뷰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뷰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드롭 뷰를 지워버리는 거죠. 딱 없애버리는 거. 자,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SQL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요걸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끝내기 전에 또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과정평가형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쭉 이제 첫 과목도 그렇고 두 번째 과목도 같이 살펴보셨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게 우리가 검정료 보는 자격증의 시험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과목을 진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평가를 봐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쭉 앞에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봐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포폴을 짜든지 포트폴리오를 짜든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검증을 하는 방식을 보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시험을 내부에서 보게 됩니다. 각 과목마다 지금 이게 공부했듯이.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면은 모든 과목을 끝내고 모든 과목을 다 시험을 친 다음에 수료를 하고서 어떻게는 외부 평가를 봐요. 외부 평가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점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험들이 보통 보면 1차, 2차 이게 그 외부 평가에서도 보게 되는데 시험에 따라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근데 이제 면접도 보고 이제 필기 시험도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시기도 보고 그러는데 이게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 다 따로따로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특정 점수 이상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는 자격증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제 그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검색 엔진에 가셔가지고 그 과정평가형 자격증 이렇게 입력하시면 CQNet이라고 하나 딱 뜨게 됐거든요.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그 공부 끝까지 따라와 주셔가지고 공부 내용들 열심히 살펴봐 주셔서 참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서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내시고 또 그다음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